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넨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유넨리 TV 라이브 시간인데요. 저는 한번 라이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복운전과 관련된 그런 사고가 발생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이제 차량 간에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상대방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보복운전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갖고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영상을 보면서 내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영상부터 같이 보고 오시죠. 자, 차가 이 병목 구간인 것 같아요. 왼쪽에 택시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양보를 안 해주고 계신 것 같네요. 질문 주신 분은 이 블랙박스 차량 소유자시고, 이렇게 해서 택시가 일단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과정도 조금 서로 이제 불쾌함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진입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데 운전자분께서 하이빔을 계속 켜고 계세요. 그러니까 택시가 일부러 정지를 하는 것 같죠? 네. 전형적인 보복운전의 태양인데 앞쪽에 특별히 정차해야 될 사정이 없는데도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사고의 위험을 만드는 거, 이것도 이제 보복운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차들이 가고 있는데도 정지하고 출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운전자분께서 화가 나셨나봐요. 이제 막 크락션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마. 이상하게 생각해 그냥. 거의 한 15초? 20초? 계속 크락션을 울리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앞에 택시는 또 화가 났는지 또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네요. 이게 사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위험한데 지금 보면 이 길에 들어선 이후로, 택시가 앞에 들어선 이후로 계속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죠. 자, 저기서 이제 보내주고 말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앞질러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차선이 좁아지고 여기서 사고가 나네요. 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여기를 보면 이 차량이죠, 택시. 후방 카메라를 보니까 가속을 한 것처럼 보이네요. 영상 다 같이 보셨죠? 일단 처음에 차선을 이제 앞에 택시가 끼어들 때부터 이제 굉장한 신경전에 앞에 택시는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의 주신 분은 하이빔도 계속 켜고 뒤에서 크락션도 울리고, 결국은 이제 감정이 극단에 치닫으니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사고 부분은 택시 기사가 아마 좀 이제 가속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정확한 거는 택시 쪽 블랙박스도 봐야 되겠지만
사고를 의도한 게 아닌가, 뭐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느낌이 드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고 난 후에 사진들이 있는데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면 사진인데 블랙박스 차량의 측면 우측에 운전석 뒤쪽 부분과 그다음에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부딪힌 것 같네요. 뒤에서 보면 이제 접촉 부위가 이렇게 보이고, 블박 차량은 우측 운전자 쪽 뒷문이 이렇게 긁힌 상태고, 이렇게 움푹 들어갔네요. 자,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일단 택시 기사가 자기 잘못이 아니고 이제 이 불박 차량 운전자 의뢰인이 이 사고를 낸 거다, 자기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 영상의 음성을 들으면 아이가 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사고 난 쪽 그쪽에 탑승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애가 타고 있는 쪽으로 들이받아가지고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복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억울함을 표시하시는데 충분히 수긍이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뭐 화가 나고 그렇다고 해도 아이가 같이 타고 있는데 내 아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서 보복 운전을 할 마음을 가진 그런 부모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영상 보고 난 다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후미 영상을 보면 이제 정말 이제 화가 뭐 일부러 사고까지 내려고 했는지는 뭐 내심이니까 뭐 알 수가 없겠지만, 일단 가속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불박 운전자께서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무리하게 좀 끼어들려고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상황이긴 하긴 했지만 뒤쪽에서 이렇게 가속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보여져서 사고 자체는 충분히 이 택시 운전기사의 보복 운전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택시 기사 그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지 못해서 뭐 이게 뭐 종국적인 결론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보내주신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뭐 경찰에서 보복운전, 위협운전으로 양측 다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이제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뭐 이제 형법이나 아니면 도로교통법상의 보복운전이라는 뭐 죄가, 명칭의 죄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형법상으로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요런 죄로 의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뭐 이제 다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뭐 그랬을 때 특수 협박, 특수 폭행, 특수 상해, 요렇게 이제 이런 죄명으로 의율을 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을 이렇게 한번 보면, 보복운전으로 입건이 되면 일단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분을 보면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제 특수손괴가 있는데, 사람은 안 다치고 뭐 이제 자동차만 망가뜨렸다 하면, 자, 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를 한 거기 때문에 특수손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입건이 되면 이런 이제 특수 폭행 협박, 이런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런 죄로 처벌이 입건이 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돼서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처벌 규정을 보고 왔는데요. 무섭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자동차 관련 보복운전 관련된 게 굉장히 사실 위험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지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서행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라서 뭐 크게 많이 다치시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이에요. 뭐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많이 이렇게 속도가 빠른 중에 뭐 사고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되게 큰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경찰 쪽에서는 뭐 이제 이게 보복 운전도 될 수 있고 또 난폭 운전으로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 케이스는 난폭 운전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자,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난폭 운전 같은 경우에는 보호하는 법익이, 자, 이제 보호 법익이라는 건 이제 어떤 형사 처벌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걸 보호 법익이라고 하는데, 난폭 운전 같은 경우에는 보호 법익이 도로의 원활한 도로 교통의 확보, 안전한 도로 교통의 확보가 보호 법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폭 운전죄가 적용이 되려면 뭐 차선을 막 급격히 뭐 여러 차례 바꾼다던가 아니면 매우 뭐 과속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불특정한 다수의 어떤 차량들에게 뭐 어떤 뭐 위해를 가할 듯한 뭐 하이빔을 킨다던가 뭐 크락션을 울린다던가 뭐 이런 행동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난폭 운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나온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한 운전자, 한 차량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이제 하이빔을 켜고 그리고 뭔가 이 크락션을 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난폭 운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난폭 운전에 해당하려면 뭐 여러 차량들은 뭐 특정한 차량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 모두에게 어떤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위험한 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난폭 운전이 적용될 케이스는 아니고 보복 운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자분,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분은 특수 협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적용될 수도 있는데 원래 협박이라는 게 어떤 죄냐면 타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그래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택시 기사가 이렇게 계속 뒤에서 막 이제 크락션을 울리고 하이빔을 계속 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나한테 사고가 나를 뭐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뭐 공포심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아마 특수 협박죄로 의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뭐 말하자면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고 뭐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위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를 접근시켜서 뭔가 사고를 낼 듯하게 상대방이 얘가 나랑 부딪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위협을 느꼈다면은 당연히 이제 협박죄에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하이빔을 켜는 것 그리고 뭐 크락션을 울리는 것 이것만 가지고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의 표출, 뭐 이렇게 불쾌함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포심을 느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뭐 상대방이 이제 나는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이게 뭔가 나한테 사고를 낼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느껴졌다라고 뭐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한다면 특수협박죄로 의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보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택시가 충돌 직전에 가속을 했다라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사고를 의도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가 나도 상관없다.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뭐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사고가 나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운전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택시 이 사고 자체는 택시 기사의 어떤 고의적인 보복 운전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영상으로 봐도 제가 막 안타깝게 느껴진 게 막 타고 있었던 아이가 막 울고 막 놀래가지고 그 사실 동승자 더구나 가족들을 태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감정 컨트롤이 안 되셨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이거 굉장히 크게 형사 사건화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운전을 하시다 보면 뭐 갑자기 욱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뒤에 발생하는 결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험 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또 물어보셨는데 보험 그러니까 교통사고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 그 보험금 청구의 요건이 과실에 의한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보험사에 접수가 됐다고 해도 어느 한쪽에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면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그게 보험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처리했던 사건들 중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상대방이 그냥 이제 그리고 사고를 낸 사람이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사코 피해자가 이건 보복운전이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처벌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고를 당한 분 손해보전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따로 자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복운전을 끝까지 주장을 뭐 이제 감정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이제 이런 싸우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다라면 보복운전을 처벌을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실익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보복운전으로 해석이 되면 상대방이 가해자로 지목이 된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아요. 고의로 낸 사고는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제 뭐 각자의 주장이니까요. 뭐 본인이 내가 일부러 사고 낸 게 맞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상대가 내가 이제 일부러 낸 건 아니고 실수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사코 이제 일부러 고의로 낸 사고니까 보복운전으로 처벌해 달라라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이 보복운전으로 처벌이 됐을 때 상대방이 손해를 배상해 줄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내 돈으로 차를 처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운전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형사처벌의 위험도 발생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하지 않아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운전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복운전과 관련된 영상 질문 올라온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 보면서 한번 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하실 때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보복운전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운전하실 때는 항상 느긋하게 그리고 또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도 또 이렇게 잘 참아가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넨리 TV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질문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넨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